남석관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3개월 만에 모시고 있는데 최근에 약간 시장이 좀 불안하거든요. 예, 불안하죠. 많이 불안하죠. 근데 안 불안한 것 같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건 뭐냐면 지수만 봐서는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것 같지가 않은데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면은 엄청 크게 손해보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고점 대비 40%씩 떨어지는 것들. 아, 그렇게 떨어지는? 네,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대표적으로 이제 뭐냐면 지난번에 핫했던 그 2차 전지 중에서 고점 대비 40%. 대형주 같은 경우도 20 내지 30% 떨어진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잘못 건드렸다가 지금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지수는 뭐 코스피 지수는 아시다시피 2580에서 요번에 한 100포인트 정도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단기 고점에서 오늘 2500이 이제 깨졌는데 네. 2480조 정도니까 그렇게 많이 심한 조정은 아닌데 코스닥은 이제 조금 많이 떨어졌죠. 코스닥은 종가 기준으로 해서 900포인트가 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70포인트 정도 떨어졌으니까 한 10%는 아닌데 고점 대비 그래도 지수 자체가 한 8% 이 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면 오버슈팅한 것들 그동안에 그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떨어진 종목이 있죠. 그래서 장이 조금 심각하게 이제 손해 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완전히 개별 종목 장세요. 개별 종목 장세.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또 잘 안 떨어진 종목도 있고. 그래서 그 같은 2차 전지 섹터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좀 차별화가 되어 있어서 투자하기에 되게 어렵죠. 난이도가 높은 그런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급등했던 것들은 급락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당일만 해도 뭐 10%에서 30%까지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이제 조금 고수라 그러면 자칭 고수라 그러죠. 미안합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저희 같이 이제 트레이딩에 조금 능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투자하기가 상당히 애를 먹을 수가 있죠. 약간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뀐 게 뭐 지금도 화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SG 증권발 약간 CFD 매매 약간 그것 때문에 그것부터 약간 좀 투자 심리가 악화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전에도 조금 나빴어요. 그 전에도 나빴는데 그게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지난해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8개 종목. 네네. 특히 이제 뭐 한 4-5개 종목은 이제 우량주들이라고 해서 네네. 저런 거 찾자 막 그런 열풍도 불었거든요. 근데 이게 주가 조작으로 인해 가지고 그 투기꾼들이 주식 사기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한 그 세력들이 저렇게 거래량 별로 안 되는 그런 소규모 중소기업들을 저렇게 끌어올리는구나 하다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덜컹. 그러면 과거에 이제 올라간 주식들도 지금 올라가는 주식들도 그럴 소지가 있지 않느냐. 또 요번에 이제 CFD SG 증권발 이제 공매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대상이 되는 가격이 높은 주식들은 겁이 덜컥 나는 거죠, 이제. 이 공매도 때려 맞는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대형주들은 그동안에 그랬거든요. 지난 봄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것들도 초기에 공매도가 나왔는데 그거를 뛰어넘고서 이제 개인 세력들이 주로 이 매수세가 결집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오버슈팅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내는 쪽에서 이제 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 매수가 나와서 주가가 오버슈팅한 그런 부분도 있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투자자들의 가격이 바닥권 대비 높은 것들은 이것도 우리 주식들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저런 사태가 나지 않나. 그러니까 조금 겁나는 거죠, 이제. 투자하기가 투자 심리가 되게 위축이 된 거죠. 제가 앞전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 한 이래로 처음 봤어요, 처음. 뭐가요?
하한가 4일 맞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그 세 개 종목인가는 하한가를 4일 맞았어요. 4일.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4일이면 30%씩 하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적으로 해서 30%면 10몇만 원 했던 게 80% 떨어진 거예요. 80%. 고점 대비해서 22,600원이 그 날짜점이었으니까 그 다음날 금요일 날에 목요일까지 하한가였고 그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이제 상패각이라고 있잖아요. 상패되려는 주식들. 네네. 그런 경우는 그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이제 그렇지 않고서 멀쩡한 주식들 또 소위 말해서 꽤 좋은 회사라고 우량주식으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회사들인데 또 어떻게 보면 진짜 우량주일 수도 있죠. 그런 주식들이 뜬금없이 그렇게 하한가 그 처음 봤다니까요. 그 정도로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뭐 그 주식들을 저는 원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거래량 작고 맞아요. 중소형주 그런 거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그 투자 스타일이고 그렇게 투자를 안 해서 갖고 있는 것도 없지만 아무튼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보유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큰 손실이었죠. 아무튼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저게 주가 조작단 반대 매매 뭐 나오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떨어지는. 아무튼 심리를 되게 많이 흐려놓은 건 사실이에요. 그때 또 마침 그 전주부터 별로 안 좋았거든요. 장 분위기가. 그런데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사태가 나면서 그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됐다고 보면 맞겠죠. 약간 좀 8종목이 일단은 그런 걸로 밝혀졌는데 이거 말고도 또 비슷한 종목이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흘러내리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우상향에서 웬만큼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 해가지고서 1년 내내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어떤 또 투기 세력들이 저 주가 장난질 쳐서 저렇게 올라가나. 그렇게 해서 많이 올라가는 종목은 늘 이제 공매도라든가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이게 중장기 투자하기도 앞으로 어려워졌어요. 이제. 그렇죠. 시장이 약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러겠죠. 그래서 안 그래도 뭐 약간 세린 메이라고 해서 5월엔 주식을 팔아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미국에서 뭐 부채 한도 협상 노이즈가 있을 것이다. 약간 이런 노이즈도 나오잖아요. 당분간에 약간 좀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조금 지속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세린 메이 같은 경우는 4월 달 하순기에 벌써 많이 떨어져 가지고 어느 정도 그 리스크를 조금 제어했다고 보고 그거는 그때 그거 격언처럼 그렇게 들리는 얘기지만 쭉 내려온 얘기지만 주식 좋은 달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원래 그 격언 중에 그런 날이 있어요. 일주일 중에서 주식 투자 제일 조심해야 되는 날 목요일. 그 다음 날에는 월요일. 그 다음 날에는 뭐 금요일이라 그러나 뭐 이런 일주일 중에서 주식하기에 좋은 날 하루도 없어요. 다 위험하죠. 그런데 이제 아무튼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부채 한도 그 리스크도 있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니까는 그렇죠. 결국에 그거는 해결되고 지금 시장 분위기를 조금 억누르고 있는 거는 지금 뭐 금리 인상 문제도 다 해결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뭐 0.25% 포인트 요번에 올렸고 온 거고 단지 경기 침체냐 두냐나 실적들이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 그리고 진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의외로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도 쓰고 그러면서 괜찮을 거로 봤는데 중국 경기가 의외로 안 좋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제 미국, 중국 패권 전쟁 그 리스크도 좀 있는 거고. 그건 벌써 몇 년 됐는데 트럼프 때부터 그렇죠.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어도 그거는 제가 보기에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로 인해 가지고 경기 회복에 대한 이 환상이 조금 이렇게 사그러들면서 지금 답보 상태로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뭐 주가가 팍 폭락되고 그럴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제가 봐도.
이제 해결이 하나 둘씩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5월이 또 모르겠어요. 주식을 매수할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재반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잘 기회를 봤다가 매수할 시기가 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일견 갖고 있어요. 그 타 방송에서 보니까 현금 비중이 현재 80% 가까이 된다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방금 앞서서 말씀하신 그런 불확실성 때문이신지 궁금하거든요. 지난번에 2차 전지들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수익을 실현을 하고 작년에 제가 손해를 봤다 그랬잖아요. 네. 전업 투자 22년 만에 처음으로. 그때 이제 손해 본 거에 대한 머리에 뇌리에 생생한. 그래서 요번에는 대형주 가지고서는 손해 보지 말자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때 매도를 한 거예요. 그러고서 현금화 시켜놓고 그래도 일부 종목들은 이제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래도 비중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죠. 그런데 그래도 꽤 돼요. 꽤 갖고 있어요. 그래서 80%까지는 아니고 한 70% 그 정도 현금화 갖고 있는데 근데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이게 사기가. 그 부담스러운 이유가 있어요. 결국에 사는 거는 그 종목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할 종목인데 그 기준을 보통 이렇게 잡을 때 기술적인 것도 이렇게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고점 대비해서. 그래서 웬만큼 떨어진 종목들을 이렇게 매수를 하는데 요번에는 그 저점 매수라는 게 이게 시장에서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시장 장이. 그러니까 거기에 리스크가 따르니까는 이제 추가 매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쭉 떨어지다 보면 그 한 121선. 지금이 그렇다고 하락장이 아니고 급락을 했다가 이제 반등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수만 해도 작년 가을에 2150포인트, 연초 2200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거기까지 갔다가 이게 2580포인트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락해서 반등해서 상승을 웬만큼 한 거거든요. 저점 대비 300포인트 넘게 350포인트 이상 올랐네요.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네. 코스닥은 660포인트가 그 연초 저점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900포인트 올라갔으니까 코스닥은 한 240포인트 정도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은 되게 많이 올라가고. 엄청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수만 따지면 한 35%, 40%, 35% 이상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장에서 되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이렇게 심각하게 조정을 안 받는 거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일부 종목들 대형주 중에서 물론 이제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은 121선 밑으로까지 떨어진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타켓으로 삼았는데 생각보다 더 떨어진다고요. 그럴 때는 그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되죠. 손실을 키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대형주 매수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초기에 매수해 놓은 종목만 그냥 갖고 있고 아직은 그게 턴하는 기미가 기술적으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차트를 보고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결과적으로는 사실 원래 약간 이게 막 하락장이 아니면은 뭐 121선이라든지 뭐 61선이라든지 여기서 지지가 나와야 되는데 힘없이 이걸 이탈하면서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들어가기 애매한 상황. 그렇죠. 턴하는 걸 보고서 이제 제반 또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글로벌 분위기, 시장 분위기, 또 우리나라 국내 증시 분위기 요걸 보면 조금 여기 애매한 게 조금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에 매매 패턴을 보더라도 기관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사는 것도 없고 외국인도 역시 마찬가지고 팔고 사고가 뭐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소량으로 사고 팔고 중국 증시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미국?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11,800포인트 정도까지 떨어졌지만 11,700 이 정도까지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뭐 11,000 밑으로 확 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12,200포인트 넘어서 13,000포인트까지 쭉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12,200포인트, 12,000으로 해서 거기도 횡보거든요. 왔다 갔다를.
그 정도고 개별 기업으로는 되게 나쁜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 하는 그 마무리 단계잖아요. 이럴 때는 주식도 실적이 좋은 돈이 되는 기업들 주식이 올라간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초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기업이 2차 전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올라갔던 거고. 그래서 미국 주식도 그렇고 우리나라 주식도 그렇고 돈을 버는, 잘 버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된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가죠. 그럴 때 그렇지 않고 실적이 나쁜 기업들은 머뭇머뭇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실적 대비 오버슈팅한 기업들은 조금 지금 이제 심한 조정을 받는 중이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이제 다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은 약간 매크로 분위기가 약간 불확실성이 좀 잠잠해지고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지지하면서 그렇죠. 턴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확인하고 들어가시죠. 예. 그래야지 조금 수익을 조금 덜 챙긴다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조금 제한적이죠. 그렇게 보고 지금 기다리는 중. 알겠습니다. 단기 매매는 근데 계속해서 해요. 단기 매매. 그렇죠, 뭐 사실. 단기 매매는 뭐 그래도 꾸준히 계속해서 해요. 또 어려운 장에서도 단기 매매는 또 수익 날 종목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오는. 예. 네.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살펴보고 치고 빠지는 거죠. 치고 빠져. 그런 종목들은 꽤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일반인들 하기는 조금 불편하고 그렇죠. 트레이딩에 좀 능하신 분들, 숙달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괜찮지 않나 싶은 장이에요. 앞서서도 이런 장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그간 좀 상당히 소외가 되어 있었던 자동차, 현대차, 기아 여기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뭐 아시다시피 실적도 잘 나왔고 외국인도 꾸준히 사더라고요. 예. 좋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일부 분들이 저한테 현대차하고 기아가 있는데 제가 기아를 선호를 하다 보니까 네네. 왜 기아 얘기만 하고 현대차 얘기를 안 하느냐. 왜 뭐 같이 가죠. 같이 가는데 이제 수익률 면에서는 기아가 훨씬 좀 저는 좋고 그래가지고 기아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외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2차 전지에 이게 빛이 가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시장에서. 그래. 네네. 그런데 이제 저는 원체 잘하니까 그게 올 초에 지난해 말에 배당락 되고서 6만 원이 그 저점이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러고서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온 거예요. 꾸준히. 소외된 게 아니고. 희한하게 이렇게 꾸준히. 그러니까 이제 7만 원 오고 그다음에 8만 원 오고 8만 원 왔다가 이제 7만 5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또 3일 떨어진 다음에 아주 급반등 해가지고 8만 원 넘겨가지고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되면서 지금 오늘 9만 원을 딱 찍었어요. 와, 9만 원. 네, 제가 지난주에 8만 9천 원에 다 팔았는데 그러고서 이제 8만 5천 원대 정도면 괜찮더라고요. 그래프가 더 이상 떨어질 게 없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장은 돈 되는 기업, 돈 잘 버는 기업이 계속해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놀랄만하게 그 배당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벌써 몇 년째 배당을 받다 보니까 그 주식은 언제 얼마였고 그런 거를 제가 웬만해서 다 기억하고 있어요. 작년 고점은 작년 연초에 8만 8천 원이 고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요번에는 이제 작년 고점을 뛰어넘은 거죠. 9만 원 친 게 작년 1년 4개월 전에 거를 뛰어넘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작년 올해 최고점이에요, 9만 원이. 그러고서 이제 재작년에는 이제 10만 원 갔었죠, 10만 원. 그 애플카 얘기 나왔을 때. 그때는 유동성이 넘쳐흐르는 시기여서. 그렇죠. 네. 그리고 10만 원 딱 찍고서 이제 쭉 그래서 6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실적이 좋고 그러니까 그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이번에 IRA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아무튼 기아, 현대차가 다 뚝심으로 이겨내고서 아주 놀랄만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현대차도 역시 3조 이상 영업이익이 났고 기아는 2조 이상 그 영업이익이 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러니까는 고점 일단은 조금 팔고 조금 떨어지면 또 사고 그러니까 아주 탄탄하게 실적 받쳐주고 기술적으로도
이동평균선이 그 우상향으로 아주 완만하게 올라가거든요. 그 이제 투자하기가 제일 좋은 그 주식들이죠. 두 개 다. 이제 상대적으로 현대차가 조금 그 상승률이 조금 덜 간 거고, 기아차가 조금 많이 간 거고. 그렇죠. 말씀하신 거 생각해 보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애플카 이슈 나오고 그럴 때 제 기억에 고점이 한 27만 원, 8만 원.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그래도 20만 원대 초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탄력이 좋네요. 거의 정고점을 회복했으니까. 우리가 네. 단가가 싸잖아요. 조금. 사실 그렇죠?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확실히 좀 싼 게 많이 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또 너무 싼 주식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옛날 생각을 해봐도 이제 요즘에는 그 주가를 시가총액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전부 다 기업 평가를 할 때.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위 말해서 개별 주식의 액면가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5,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 웬만한 기업이 500원이고 또 100원짜리 기업들도 주가가 많은데 100원 그거 500원으로 바꿔봐요. 그러면 기껏 해봤자 몇천 원 안 하는 거예요. 10,000원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지금 5,000원짜리니까는 물론 이제 자본금이 크고 주식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제 그러니까 옛날식 방식으로 이렇게 단순 평가를 할 때 그러면 아직도 싸다고 볼 수도 있죠. 이렇게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아차. 그렇다고 왜 쭉 가기는 그렇죠. 만약에 다음 2분기 실적이 조금 적게 나온다든가 이렇게 1분기보다 둔화된 상태로 나오면 또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떨어진다라고 해서 하면은 뭐 사실 이전 뭐 지지선이라든지 약간 좀 그런 것들 감안해서 좀 쌀 때 매수해봐도 그렇죠. 그래도 괜찮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 삼성전자가 이것도 좀 된 이슈이긴 해요. 감산 발표 후에 이제 그때 막 4% 넘게 급등을 한 다음에 그래도 최근에 시장이 약간 좀 불안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견조하죠. 네, 견조하게 잘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약간 좀 바닥은 지났다고 볼 수 있을지. 바닥은 훨씬 지났죠. 그러니까 거기도 결국에는 1분기 실적이 지난번에 발표되면서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반도체 쪽에 실적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반영이 돼서 이제 그날 발표한 날에 오히려 주가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그거는 2분기 이후에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최악의 상황이 이제 벗어나는 거를 실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2분기 실적이 7월 중순에 발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2분기 실적을 발표가 되는 걸 보고서 만약에 괜찮으면 이제 1분기 실적보다 이제 턴하는 게 보이면 그러면 주가가 이제 더 상승할 수가 있겠죠. 레벨업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더 나빠졌다고 그러면 급락할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좀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 달 같은 경우 되면은 그 분석 보고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측이 보통 분석한 게 거의 맞는 경우가 많죠.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실적이 좋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그것보다 이제 현대기아차처럼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이 되면 주가가 급등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전부 다 올라가겠죠. 삼성전자 반도체가 올라가면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고서 그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반도체 소비가 늘고 이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경기가 회복되는 시그널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 전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나쁘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경기 침체나 둔화가 오래 갈 수도 있는 거고. 반도체는 지금 산업의 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상당히 중요한 그 시그널이 이제 2분기 실적에 달려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좋아지냐 그러면 좋아진다 가시적으로 그러면 이제 주식 시장 전체가 괜찮아지는 시그널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고. 앞서서 말씀하신 약간 그 불확실성이 커지는 이런 시기에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한 7월 달에 괜찮은 실적을 발표를 해주면 분위기가 확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올 악재는 이제 다 나왔고, 미국 SVB 이제 파산 그 이후에 지방은행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조금 긴가민가 진짜로 조금 위기가 오지 않나 이제 그런 염려도 조금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에서 그렇다 그러면 경기 회복되면 뭐 만사 오케이죠. 이제 금리도 다 올려놨겠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일밖에 없죠, 이제. 그 좀 궁금한 게 삼성전자 하면은 사실 그거는 이제 개별 기업 이슈보다도 그 미국과 중국의 그런 정치적인 패권 전쟁 그런 관점에서 막 그 중국의 막 첨단 장비를 뭐 반입이 안 된다지 약간 그런 불확실성도 있잖아요. 그거는 약간 투자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될까요?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기업을 믿는 거지. 정치적인 이슈야 뭐 그거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벌써 몇 년 됐잖아요. 트럼프 때부터 그 싸움박질이고 그런데. 그렇죠. 벌써 수년 지나갔는데. 그래도 기업들 실적 잘 나오잖아요. 기아, 현대차 그거 보세요. 지난번에 리콜도 있고, 그 혜택을 안 준다 그래가지고서 또 보조금 혜택을 안 준다 그래도 또 주가가 급락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이겨내고서 놀라운 실적으로 모든 거 염려를 그냥 다 이렇게 재우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 기업의 그 돈벌이 그거하고 주식 가격하고 이제 밀접한 수렴하게 되어 있잖아요. 결국에 밀접한 관계를 맺는데 주식 투자를 하다가 보면 그런 뉴스를 접한다고요. 그러면 참 저희야 뭐 이 회사가 어려운 일이 있다면 이 주식 팔아버리고 다른 주식 좋은 주식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얄밉겠어. 그 기업주들 입장에서 보면 저 주식 좋다고 해서 배당 잘 준다 그래서 그럴 때는 또 투자를 해가지고서 배당금도 받아먹고 뭐 나쁜 소리 나오고 주가 떨어지면 또 얼른 팔아버리고서 또 다른 주식 가고 그 기업주 입장에서는 되게 좀 마음 상하고 속상하겠어요. 그죠? 그렇겠네요.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상대적으로 또 이렇게 보면 진짜 참 기업하시는 분들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것도 피해야 되고 저것도 피해야 되고. 그런데 그거를 다 극복하고서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이 단계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노이즈 저런 노이즈 같은 것도 다 극복을 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무슨 뭐 특허권 침해로 인해 가지고서 고소 당하고 그러면 몇 조를 뭐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그 뉴스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업들이 수십 년 동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당하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든 타결을 보고 합의를 보고 그 주가가 그래도 꾸물럭꾸물럭하고 올라온다라는 건 그만큼 아무튼 그 기업이 그런 거를 극복하고서 성장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그런 것들은 지나고 나면 다 별게 아니구나라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투자자가 그런 거 다 알 수는 없는 거고 하지만은 그 기업가 그 기업 정신을 믿는 거죠.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잘해왔으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막 비관론자라든지 막 그런 사람들은 뭐 명성을 얻을 수는 있어도 돈을 못 번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거 다 막 집중하고 하면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 기업의 DNA를 잘 믿으면서 뭐 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 이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있는 투자자와 없는 투자자로 좀 나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한 달 전 얘기. 한 달 지금은 2차 전지 있는 사람은 애물단지.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신규 갖고 있는 사람은 안 그래요. 신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은 이제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이 해피하지. 이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그 지금 말씀은 이제 2차 전지 기존 갖고 있는 사람은 애물단지. 속에 쓰려도 보통 쓰는 게 아니지. 제가 말씀드리는 뭐 저점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이 나서 갖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제외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를 11만 원, 12만 원에 사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은 아직도 수익이 많이 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 강원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작년에 9,000원일 때, 올 초에 9,000원일 때 이렇게 사신 분들도 아직도 수익이 배 이상 난 거고. 근데 그 강원에너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 장중에 4만 3천 원까지 갔던 거거든요. 지금 2만 원 초반이에요. 2만 1,000원 정도 하나, 2만 800원. 이게 약간 좀 작은 주식들 조정은 상당히 심하게 받았네. 작은 종목 심하고 삼성 SDI 고점이 80만 원이란 말이에요. 올해 고점이 80만 원인데 지금 67만 원대니까.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고점이 82만 원 이 정도 하죠. 82만 원인데 지금 오늘 60만 원이 깨졌죠. 네네. 네, 그런데 그 경우는 그래도 많이 안 떨어진 거고 그렇지만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 21선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여기 괜찮은 흐름을 이렇게 보다가 이제 역배열이잖아요. 단기 역배열인데 여기 70만 원이 여기가 121선이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완전히 깨졌어요. 그래서 줄줄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아무도. 그러니까 이런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삼성 SDI 같은 건데.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에코프로 한번 볼까요? 네. 에코프로인데 여기까지 되게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정배열이고 21선 지지로 해가지고 여기서도 21선 깨질 것 같았는데 지지로 해서 급반등을 했거든요. 네. 거의 이제 80만 원 근처까지 갔었는데 여기서는 82만 원이 고점이고 제가 요 날도 기억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거 대형주잖아요. 네. 시가총액이 큰 건데 이렇게 갭상승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매도예요. 일단 갭상승할 때. 삼성전자도 그때 2020년 말 2020년 초. 네, 그때 초에 9만 5천 원일 때 갭상승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게 큰 주식이 갭상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와서 매도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급락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대형 호재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12 물량을 그 소각을 한다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 회장님이 6천억을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이익을 이제 포기를 한 거죠. 그 호재로 인해 가지고 급등하고 이날 급등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조금 나쁜 게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제 꺾여지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삼성 SDI 같은 혹시 그런 모양새가 나올까봐 여기에서 위에서 5일선 이렇게 누르잖아요. 네. 그 11선, 21선 이렇게 일단 21선을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어제도 이렇게 고민을 했던 건데 네. 어제보다 이제 오늘은 더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줄으면서 그러니까 삼성 SDI가 여기에서 이렇게 초기에 꺾이잖아요. 꺾이면서 5일선 위, 11선 위, 21선 이렇게 같이 꺾여 나간단 말이에요. 네. 이게 되게 나쁜 거예요, 그래프. 전형적으로. 또 특히 5일선이 요 위에서 오를 때 이게 나중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있잖아요. 확 판을 뒤집어야 돼. 그래야 돼. 이게 이제 우리가 반도체주 중에서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거. 미래 반도체 같은 거. 여기서 급등을 했었잖아요. 네. 요게 요런 패턴이잖아요. 지금 똑같이. 이게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것도 그렇고, 작은 그 2차 전지주들 중.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 여기서 얼마나 좋았어요, 얼마나. 엄청 올랐네요, 단기간에. 엄청 올랐죠, 이거. 이게 10,000원짜리 여기 10,000원도 안 되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이 주식도 원체 잘 알아가지고. 이거 여기 근 4만원 근처까지 갔는데. 그러고서는 쌍봉 지수 무례하게 하고서 떨어지는 거지. 다 그래프가 이제 이게 떨어질 때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아주 나쁜 게 5일선, 11선, 21선. 완전 역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정도에서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61선이거든요. 61선까지 깨진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떨어질런지 그거 누가 알겠어요. 그게 지금 이런 형태 그래프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2차 전지 갖고 있는 사람하고 안 갖고 있는 사람 뭐 그거는 표현을 잘못한 거예요. 지금은 2차 전지 갖고 있으면 고민이 상당히 깊은 거고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속이 편한 거고 이게 한 달 사이에 그렇게 분위기가 확 바뀌어졌네. 네. 그래서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지? 근데 어차피 2차 전지 장기적인 성장성은 그렇죠. 네. 그거야 좋죠. 그러니까는 이제 언제 턴하냐 그거예요. 그래서 턴할 때를 우리가 이제 그 매수 관점, 매수 포인트는 제가 다른 종목인데 네네. 기술적으로 보면 요거는 그거하고 관계없는 종목인데 이제 기술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 역배열이잖아요. 역배열로 이렇게 하단할 때는 섣불리 사기가 뭐한 건데 여기에서 대량 거래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걸 뚫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물론 위에 61선, 121선은 있지만 이렇게 턴하는 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날은 모르거든요. 못 사고. 그러니까 이날 저점일 때는 괜찮죠. 그러면 요날 여기서까지 뚫었는데 이게 내려오는 거 위로 못 가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에 거래량도 줄지만은 첩첩이 뭐가 돼요? 매물대가 된다고 매물대. 그래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한참 걸리겠죠. 이렇게 치고받고 하다가 지수가 전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2차 전지들이 안 그런 종목들도 가끔 있죠. 안 그런 종목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개별 뉴스에 의해서 해당하는 게 이번엔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뭐 떨어진 것도 없고 몇 개 종목은 그래요. 그러니까 몇 개 이제 대형주 말고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금양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9만 원 넘게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6만 원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는 이 금양 같은 경우도 여기가 9만 원이 넘었잖아요. 네. 이제 2만 2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작년에 5천 원에서 시작한 종목이죠. 이게. 맞아요. 그래도 네. 작년에도 4만 원 넘었다가 이제 계속 떨어졌다가 이제 올 초에 2만 2천 원 여기까지 있다가 실질적으로 공장 만들고 물건 납품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올랐는데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지금 그래프상은 아주 나빠요. 그래서 6만 원이 깨졌는데 원래는 이렇게 지지선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네. 이 분위기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는 이것도 지금 많이 고점 대비해서는 뭐 9만 원 넘었던 게 3만 원 이상 3만 5천 원 떨어졌으니까 꽤 많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30% 정도 30% 정도 빠진 거죠. 근데 그래도 아직 그게 언제 턴을 하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분위기 자체가 대장금 노릇을 했던 그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이 다시 턴하고 올라가야지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에코프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턴해서 다시 이제 정고점 근처까지 간다든가 뭐 그래야지 다시 올라가는데 당분간은 조금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앞서서 이제 그 핀텔이라는 종목인가요? 그때 네. 이제 저점에서 그 거래량이 팡 터지면서 네. 장대 양봉이 이제 뭐 한 하루 걸러서 또 한 번 나오고 네. 약간 좀 그런 의미 있는 신호가 나와야지 이제 바닥이 확인이 되는 그쵸. 거죠. 네. 약간 그렇다면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투자자 같은 경우에 2차 전지를 좀 담아본다라고 한다면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 기다리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어쨌든 섣불리 이런 장에서는 섣불리 실탄을 소비해버리면 다음에 쓸 실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면 조금 불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해, 지지난해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닥 밑에 뭐가 있어요? 지하실에. 지하실도 뭐 네. 1층, 2층, 3층 뭐 몇 층까지 있는지도 모르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렇게 하락을 할 때는 섣불리 들어가 미리 우리가 주식 투자가 예측하고 대응하고 그거거든요. 네. 근데 예측을 했다고 해서 그게 다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그게 다 맞으면
세상의 돈 다 갖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예측을 했는데 틀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요. 그럴 때는 소량만 해보고 추가 매수를 안 하는 거죠. 추가 매수를 늦추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턴할 때까지 계속 보되 저런 시그널이 아까 같은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 이제 매수를 해도 되는 거죠. 매수를 하는데 그때도 변동성이 크니까는 대형주들이 그렇게 턴하는 게 보고 그때 이제 매수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조금 덜 나더라도 바닥 확인을 하고 사는 게 보다 더 안전할 수가 있죠.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마시고 많이 빠졌다고 덥석 사다가 더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확실히 요 경우도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61선을 바닥으로 해서 장대 그래도 양봉이 하나 나왔으니까는 이제 여기 괜찮은가 본데 여기보다 더 저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때도 이제 6만 원은 떨어졌네요. 그죠? 네. 58,600원이 저점인데 58,000원 선. 그래서 또 이게 7만 원이 넘었으니까 꽤 많이 올라갔네요. 그죠? 근데 오늘 저점은 57,400원이니까는 전 저점을 일단 깬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는. 그리고 그래프 차트도 별로 안 좋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이게 빠지면서 지금 보시면은 그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까 나머지 기업들도 에코프로나 삼성에서도 마찬가지. 그럼 약간 어떤 그 신호라고 볼 수 있나요? 이제 파는 사람은 아까워서 못 팔겠다는 거야. 근데 살려고 하는 사람도 강력한 매수자가 없는 거야. 약간 좀 흐지부지 되는 거지. 슬럼화 된다. 슬럼. 잘못하면 이제 소량으로도 크게 빠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거지. 소량으로도 크게 빠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대량 거래가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어때요? 전부 다. 매물대지, 매물대. 네. 그러니까는 이제 누가 여기서 확 사면, 이때 못 파는 사람들이 확 물건을 던질 수가 있으니까는 조금 겁이 나는 거지. 그래서 분위기가 제일 중요하죠. 시장 전체 분위기. 그러면 분위기에 따라서 투자금이 또 확 밀려올 수가 있고, 이럴 때는 못 사서 안 달이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 달 사이에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바뀌어져 있죠. 아무쪼록 또 차트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시장의 분위기를 잘 파악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던지 추가 매수를 하시던지 그런 또 센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다른 또 섹터 얘기 좀 해보겠는데 그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이쪽이 계속해서 좀 소외가 되어 있었다가 코로나 이후에 최근 들어서는 약간 좀 물론 개별주 관점이긴 하지만 또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2년 동안 진짜 소외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될런지 궁금하거든요. 아니요, 그거는 역시 개별주예요. 개별주. 그래서 개별주 아닌 종목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섹터는 임상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간간히 올라가는 거거든요. 시세의 연속성을 노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투자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종목은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호재로 인해서 저도 지금도 보초로 세우고 있는 종목들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바이오 종목.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가지고서 2, 3년 쉬었으니까 요번에 올라가겠지. 그거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이오 제약은 과거에 이제 황우석 사태라고 해가지고 알아요. 네. 줄기세포로 해가지고 그때 어릴 때죠. 네, 맞아요. 기억이 나요. 신문에서 봤던.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바이오 열풍이 한번 불었었거든요. 그래서 줄기세포 줄자만 들어가면 막 올라가고 그랬었어요. 그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오 섹터의 1세대.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 수조 원의 기술 수출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급등을 한 적이 있죠. 2015년인가? 네, 9만 원 정도 했었는데 70만 원까지 올라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기술 수출에 대한 K제약업종의 그 이제 기술 수출.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한번 크게 가강을 받은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약 바이오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 진단 키트, 백신. 그렇지만 결국에 결과론적으로 한국에서 제약업종 중에서 그 제대로 된 그 백신 치료제나 이런 거가 된 기업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다 떨어진 거죠. 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진단 키트 주들도 다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를 한 거고, 가끔 반짝이는 종목들도 한 번 올라가고서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섣불리, 그러니까 완전히 개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어떤 테마나 유행이 떠난다면은 개별 기업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개별 기업 호재가 있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주가에서 지금 지수가 300포인트 이상 올라왔지만은 바닥 대비 전혀 안 움직이는 그 바이오 제약 회사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섣불리 어떤 예단을 가지고 이거 괜찮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큰 손실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고서 제가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지만 4만 원, 5만 원 했다가 지금도 2만 원도 안 되는 주식 그냥 그대로 있는 주식들도 있고 그 게임 업종도 마찬가지고 모든 주식이 마찬가지. 모든 주식에서 우리가 지수가 회복되고서 좋은 쪽은 2차 전지가 요번에 되게 좋았고 반도체 일부 기업들 많이 올라갔었고 개별성 있는 기업들이 이제 그때그때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거기에서 소외된 종목들 중에서 과거 기준으로 해서 반토막 난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는 기업들도 꽤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섣불리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바이오 회사가 뭐 때문에 올라가나 그러면 그 다음에 연속성이 있나, 어떤 뉴스나 이슈의 연속성으로 인해 가지고 요번에 왜 소위 말해서 원숭이 두창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또 해서 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몇 개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좀 시세를 좀 내줬었죠. 이제 그런 거라든가 또는 이제 그 회장이 새로 이제 취임하면서 그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그런 것들도 상당히 급등 시세를 내줬었거든요. 그러고서 그 이슈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 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좀 하락하는 추세인데 그렇게 봐야 돼요. 개별주 관점에서 철저히. 철저히. 아주 놀랄만한 어떤, 임상에서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다든가. 그러면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줄줄이 흘러가는 주식도 되게 많아요. 잘 보시고서 투자. 알겠습니다. 그 엔터, 특히나 하이브 중심으로 해서 근데 제가 엔터를 꾸준히 한 작년부터 봤는데 약간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 거치면서 계속 오르더라고요. 많이 올라가죠. JYP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10만 원 언저리까지 가기도 하고 많이 갔죠. 그래서 약간 계속해서 뭔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엔터 주식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그것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좋고 요번에 하이브 같은 경우도 전분기 대비 40%인가 이렇게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들 그 능력도 최고치로 이렇게 발휘가 잘 되고, 그래서 빌보드 차트에서 상위권, BTS 같은 경우는 이제 단체 활동을 안 하는 상태에서 그때 그 발표를 하고서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 가을에 메타버스하고 엮여가지고 40만 원까지 갔던 게 10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30만 원까지 왔죠. 그러니까 그게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은 고민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쌀 때 얘기를 해야지, 쌀 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가라는 게 일단은 기본이 괜찮은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악재가 나오고 나쁠 때 매수를 해야지, 나쁠 때. 그렇죠. 그리고 좋고, 그러니까는 이제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빵 터지고 발표가 되면 벌써 주가는 꽃을 피운 거예요, 꽃을.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얘기를 한다든가, 혹시 그거 괜찮다고 얘기를 했다가는 나중에 욕 바가지로 먹는 거죠. 그래서 보통 많이 떨어지는 쪽.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골로 가는 섹터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고 네.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또는 이제 기업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들. 우리가 주식 투자가 기본적으로 선취매잖아요. 선취매.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미리 사라. 그거예요. 에코프로가 올해는 각광을 받은 기업인데 그게 올해 벼랑간 하늘에서 떨어졌다든가 올해 상장된 기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15만 원에 있다가 10만 원까지 떨어졌던 기업인데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또 돈 쏠림 현상에 의해서 그쪽으로 가가지고 또 기업 실적도 수주도 많이 받고 놀랄만하게 좋았던 거예요. 근데 작년에는 왜 그 기업이 올해 좋을 거라는 것을 예상을 못해. 저도 몰랐으니까. 그러다가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리포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게 된 거죠. 기업도 원체 이제 좋은 기업이고 그래서 우리는 투자자들은 이렇게 숨겨져 있는 아직 노출되지 않은 그 좋은 기업 찾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올라 있을 때 토론을 하고 막 해서 다 올라간 다음에 30만 원 올라가니까 이제 눈에 띄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쌀 때 이제 사라고 그래야지. 지금은 조금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지면 네네. 다 같이 이렇게 조금 떨어지겠죠. 네네. 그러니까 웬만큼 고점에서 떨어진다 하면은 또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실적이 계속 잘 나오니까. 네, 그렇죠. 탄탄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약간 그 회장님 개인적으로 보고 계신 후보군 뭐 그런 섹터는 있나요? 약간 지금 저점이긴 한데 나중에 약간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결국에는 저는 이제 2차 전지 쪽하고 반도체 쪽하고 그런 쪽인데 반도체도 이제 저울질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보초들은 세워놨어요. 2차 전지하고 반도체 두 섹터를.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개별주 위주로 봐서 그거는 이제 단기 대응하는 거고 그 기술적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살펴보고 그래서 주식을 1년 내내 할 생각하면 안 돼요. 돈 벌 때는 돈을 벌고 쉴 때는 좀 완전히 쉬고 주식은 보되 투자는 조금 조심해서 하고 그리고 수익이 났다 그러면 아주 귀신같이 팔아챙겨서 딱 현금화 시켜서 자기 계좌에 딱 챙겨놓고 그러고서 나는 수익 안 난 것처럼 그러고서 이제 다음에 먹을 게 뭔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찬찬히 조금 천천히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두 달 전만 해도 뭐 2차 전지 그 열풍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갖고 있으면 그냥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 2,000원, 1,700원 뭐 아무튼 전환사채 엄청 많이 발행한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게 18,000원까지 올라갔어요. EV 첨단 소재 제가 한번 볼까 이게 또 뜬금없이 그쪽으로 갔네. 또 근데 2차 전지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관련 주긴 하니까. 네. 그래프가 나오지도 않는다. 그죠? 여기에서. 여기서 제가 고생 되게 많이 했어요. 서너 번을 샀는데 큰 손해는 아니지만 몇백만 원씩 있잖아요. 한 서너 번 손해를 본 거야. 전환사채 그때마다 뭐 발행하고 아이고 그러고서 마지막에 2,045원부터 2,100원에 산 게 이제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왼수를 다 갚았는데 한 번 팔고선 그래서 저 주식을 잘하니까는 그러고서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쳐다도 안 보는데 요즘 보니까 이것도 그래프상으로는 되게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계속 떨어진다. 그럼 여기 이렇게 거래량이 엄청나잖아요. 이거 몇 억 주 정도 되지 않나? 몇 천만 주 정도 될 것 같은데 거래량 20, 100, 1000만, 10만 8천만 주. 이날 8천만 주. 이날도 7천만 주, 7,800만 주. 이날도 이제 7,200만 주.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네. 다음에 이렇게 더 거래량이 터져야지 이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고점이 이게 17,780원이라니까는 이게 5,760원이네요. 그래도 그래프가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주식 투자가 이래서 이제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는 투자를 하실 때 아무튼 이제 기술적인 것도 보고 장 전체 분위기도 보고. 근데 저는 섹터 자체는 그래도 지금 2차 전지가 많이 떨어졌지만 2차 전지하고 이제 2분기 지나서 반도체주들도 지금도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종목들은 이제 보초도 계속해서 세워놓고 있고 계속 보고 있고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대장주들이 턴을 해야지 그 밑에 있는 이제 지난번에 많이 올라갔던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한미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미래 반도체 이런 것들이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2차 전지주들도 결국에 이렇게 한번 크게 시세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개별주 성향이 아주 강한 거예요. 개별 기업 호재에 의해서 2차 전지도 각계약진이에요. 각계약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2차 전지 여러 종목들 있잖아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도 그때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100개 정도. 와, 진짜 많네요. 네. 그래서 무늬만 2차 전지들은 이제 요번에 다 삭제를 시켜놓은 거고. 신문에도 났어요. 제가 무늬만 2차 전지라고 해서 한번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진짜 무늬만 2차 전지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속지 제목이. 네네. 무늬만 2차 전지에서. 문구가 되게 좋네요. 네. 그래서 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들도 있고 이제 일부 기업은 또 실적까지도 그렇게 2차 전지 쪽에 매출이 발생한 거 그런 것도 이렇게 적어놓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사진 찍어놓고 스크랩을 해놨는데 아무튼 그래서 투자자들은 어쨌든 본인 돈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에 충동되게 투자를 하면은 그렇다고 그걸 외면하기는 어려워요. 어떤 열풍이 있었을 때 네. 정치 테마주도 그렇고 투자자가 외면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리스크가 크니까는 잘 치고 잘 투자를 해서 빠져나오면 되는 거죠. 수익을 내고서 거기서 물려버리면 이제 낭패를 당하는 거죠. 이 급등한 종목은 항상 급락하기 마련이거든요. 세상에 어떤 주식도 영원히 쭉 가는 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최대한 수익이 많이 났을 때 이제 현실화시키고 실현시키고 또 한참 기다렸다가 그러다가 다시 같은 종목 가지고서도 계속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본인 투자에 이제 본인이 책임을 갖고 있으니까는 조금 이성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죠, 투자를.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애매한 타이밍인데 그래도 이제 개별 종목들은 또 그때그때 재미나는 종목, 수익을 내주는 종목들이 있으니까는 그것도 이제 공부해서 같이 곁들여서 하면 좋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약간 대형주 관점에서 약간 턴하는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렇죠. 반도체나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매수하는. 거기에서도 선도 역할을 또 해주는 종목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집중하면 돼요. 네,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분들에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그 장이 지금 쉽지는 않거든요.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좀 차분하게 해서 그 좋은 수익으로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시장이 뭐 좋고 주도주가 막 있을 때는 누구나 다 돈이 있지만은 정말 고수들은 이렇게 시장이 안 좋고 불안할 때 리스크 관리를 잘 하면서 또 드러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또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리스크 관리 잘 기억을 하시면서 좀 기다렸다가 빠졌다가 무조건 사지 말고요. 어느 정도 시도가 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하셔서 좀 리스크 관리도 하시고 안정적인 수익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석관 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